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물리과에서 학기의 동반자 이춘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전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도 7강체, 자 이제 새로운 과목이 뭡니까? 바로 보관하역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무래도 보관하역론 시간적으로 좀 짧고 빠르게 갈 수가 있죠. 자, 보시면요. 보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보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관의 기능입니다.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재화 물리적 보존과 관리가 가능하다. 자, 관리 기능이 있다. 자, 기본적으로 당연히 재화 물리적 보관이니까 보존과 관리 기능이 당연히 가능한 것이에요. 제품의 거리적 장소적 효용을 갖다 높이는 기능이 있다. 자, 기본적으로 거리적 효용은 누가 높입니까? 거리적 효용을 누가 높일까요? 거리적 효용은 당연한 게 아니라 운송이 높여요. 운송. 그 다음에 장소 효용은 누가 높입니까? 거리적 장소 효용은 당연히 운송이 높이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소적 효용과 거리적 효용은 누가? 운송이 높이기 때문에 여기는 뭡니까? 이게 아니죠. 정답이 아니고 운송과 배송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생산과 판매의 조정 또는 완충, 그리고 생산과 판매를 조정하고 완충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왜? 생산이 많이 되면 많이 가져다 놓고 생산이 적게 되면 적게 가져놓은 완충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자, 집산, 분류, 구분, 조합, 그 다음에 검사 후 장수적 기능도 당연히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받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교시이기 때문에 1번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리고 첫 교시는 1과목, 2과목, 3과목을 보고요. 두 번째 교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4과목과 5과목 보기 때문에 두 번째 교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작이라서 1번부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자, 그건 뭐 여러분 다 아실 수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괜히 갖다가 말했지만 혹시라도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보관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1번 문제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원칙에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옳은 거. 그냥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에요, 옳은 거. 자, 옳은 것이기 때문에 자, 휘전 대응의 원칙에서 휘전 대응의 원칙이라는 것은 휘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관할 물품 위치를 입출고 빈도. 그래서 입출고 빈도가 바로 저기 나오는 휘전 대응의 원칙의 가장 전형적인 대응 용어입니다. 그래서 입출구 빈도에 따라서 달리 빈도가 높은 물품은 출입구 가까이에 보관한다. 그리고 빈도가 낮은 품목은 안에다가 보관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런 거. 자, 중량 특성 원칙 뭡니까? 중량. 무거운 것은 밑에다 놓고 가벼운 것을 위에 놓아야겠죠. 그래서 중량에 따라서 뭡니까? 보관 장소를 하층부와 상층부로 나누어서 보관한다. 그렇죠. 상층부는 가벼운 거, 하층부는 무거운 거 이렇게 당연히 한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고 그다음 형상 특성 원칙이요. 자, 형상 특성은 뭡니까? 형상에 맞게 그 형태와 상황에 맞고 그리고 형상이란 그 물건의 형상에 따라서 보관한다는 동일 품목은 동일 장소에 유사품은 인접 장소에도 보관한다. 아니에요. 이건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 나온 디귿번은 아니고 형상이란 개념이 안 나왔잖아요. 형상의 개념이. 그리고 동일 품목은 동일 장소에 품목이 같은 게 아니라 뭐 이런 것은 동일 품목이 동일 장소라든가 유사품은 인접 장소에 보관한다. 이런 개념으로서 하는 건 아니고 자, 통로되면 보관 원칙이세요. 통로되면. 그래서 통로 입구, 통로를 갖다가 마주 보게 하는 원칙이 나왔습니다. 이건 작업의 효율성은 높아요. 보관 물품의 장소와 선반 번호 등의 위치를 표시. 이거는 갖다 통로 대면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통로 대면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관 물품의 장소, 선반 등의 번호를 위치를 갖다 표시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자, 네트워크 보관 원칙이죠. 연대 출고 예산으로 관련 품목. 그럼 이거예요. 이거. 관련 품목을 출하기 용이하도록 모아서 보관하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 보관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 관련 품목을 출고가 용이하도록 모아서 보관하는 것을 바로 네트워크 보관 원칙을 보통합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것은요. 기억번과 니은번과 미음번인데 이런 형상 특성과 통로되면은 말 그 자체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기억번, 니은번, 미음번 맞죠? 네, 기억번, 니은번, 미음번. 네, 맞아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했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자, 일단 기억번, 니은번, 비음 맞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3번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하역이에요. 하역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따로 어떠한 효용을 창출한 기능이 아니라고 그랬죠. 운송과 보관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게 하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운송과 보관의 수반에서 부수적. 그렇죠. 이미 제가 방금 전에 말했는데 가장 전형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칭한다. 따로 그 자체로서 효용을 창출하진 않아요. 화물에 대한 시간적 효용과 장소 효용을 지원하는 거죠. 창출을 갖다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맡은 것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 질문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 물류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노동 집약적인 물류 활동이 자동화. 그렇죠. 하역은 기본적으로 뭐가 많이 있습니까? 노동 집약적으로 사람이 등 뒤에다가 물건 싣고도 잉잉 거리면서 물건을 운반했는데 이제는 기계 같은 걸 많이 운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물류 활동이 이제 자동화 및 무인화, 사람이 없이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많이 발전되기는 하지만은 가장 전형적으로 포터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항구에는 하역은 항만, 공항, 철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운송과 보관의 이미 여기 있잖아.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으니까 운송과 보관을 갖다 영역 기능 같죠. 에이, 틀린 말이에요. 생산에서 소비의 전 유통 과정에 발생하는 하역 작업을 합류하는 물류 합류의 중요한 요소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4번 들렸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쉽게 이해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보관 하역론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갖다가 좀 높게 고득점을 갖다가 맞으셔야 됩니다. 왜? 그 다음에 나오는 물류 관련 법규가 조금은 여러분이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힘든 건 아니지만 자, 3번에 하역이 나왔는데 바로바로 이번 출제의 특징이 그 한 곳에서 한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씩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역의 기본 원칙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닌 것인데 기본적으로 아닌 것을 고르겠어요. 자, 최대 취급 원칙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역 그 자체는 가급적이면 적합하게 되는 것이 최대 취급한다. 이건 힘든 것이에요. 오히려 이걸 방지해야 됩니다. 경제성 원칙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중력을 갖다가 이용한다. 당연히 포함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시간의 최대 원칙이 나오는데 이건 이동거리라든가 시간의 최대 원칙은 뭡니까? 시간을 갖다가 바로 이건 운송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 이건 아니에요. 운송적인 개념. 화물 단위화의 원칙. 그래서 유니트화 원칙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닌 것이니까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과 미음.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과 미음. 아닌 것은 기역과 리을이겠죠. 그리고 기역과 리을이 2번에 있네요. 2번 그래서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기역과 리을로 여러분이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4번 봤으니까 5번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음 설명하는 컨테이너 하역 용기는 뭐냐 묻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컨테이너 용어예요. 그래서 용어는 뭐냐? 용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용어를 갖다 묻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화물을 창고나 야드 등 주어진 시설과 장소의 정해진 형태와 순서로 정돈하여 쌓는 작업이며 자, 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다가 순서로 정돈해서 쌓는 작업이며 하역 효율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레싱은 뭡니까? 끈으로 단단하게 끈으로 트럭으로 여러분 물건 같은 거 날릴 때 트럭에 물건 실을 때 그 트럭 위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그 운전사들 낑낑 거려서 아주 그냥 낑낑 묶잖아요. 이걸 레싱이라고 그래요. 자, 배닝은 뭡니까? 배닝은 이 디배닝하고 다른 것이 반대예요. 물건을 내리는 것과 싣는 것을 갖다가 배닝과 디배닝이라고 그래요. 자, 스태킹은 더니징은 뭡니까? 더니징은 갖다가 기본적으로 물건을 갖다가 움직이지 않게 거기 사이에다가 손상 같은 거 방지해서 약간의 헝겊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종이 같은 걸 끼우는 걸 말합니다. 끼우는 거. 그리고 거기 닿지 않고 손상되지 않게 그 사이사이에다가 물건에다가 뭔가를 끼우는 걸 갖다 더니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싱은 묶는다. 더니징은 그 사이에다 끼인다. 그 다음에 배닝과 디배닝 물건 싣고 내는 걸 배닝, 디배닝을 한다. 그럼 스태킹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스태킹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태킹. 그리고 화물을 창고나 야드 등 주어진 시설과 장소의 정해진 형태와 순서로 정돈하는 쌓는 작업이며 그 스태킹 자체가 쌓는 작업이잖아요. 하역 효율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스태킹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고요. 이런 용어도 좀 여러분이 알아는 두셔야 돼요. 레싱이라든가 배닝이라든가 디배닝, 더니징 같은 것은 시험에 종종 자주 출제되는 용어니까 쉽게 좀 알아주시면 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6번 하역의 기계화. 자, 보관 하역론이라 보니까
보관보다는 지금 하역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역 기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하역의 기계화입니다. 하역을 어떻게 기계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하역 분야는 물류활동 중에서 가장 기계화 수준이 높으며 인력 의존도가 낮은 분야이다. 자, 사실은 지금은 기계가 많이 발전되면 그렇겠지만 원래 하역은 뭡니까? 인력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예요. 물건을 갖다가 선박에서 내리는 것이에요. 뭐 배에서 내리든 선박에 그다음에 트럭에서 내리든 철도에서 내리든 간에 사람에 의해서 옛날부터 많이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기계화가 많이 됐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인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라고 해야지 낮은 분야라고 하면 틀린 것이에요. 이거는 옳지 않아서 정답 1번 나왔어요. 자, 팔레트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물리에서 시험을 갖다가 대부분 이 팔레트라고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제 설명 들었어요. 팔레트. 이런데 이 팔레트 그다음에 팔레트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팔레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국어적인 의미에서 국어적으로 따지면 이거 뭐라고 해야 한다? 펠렛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펠렛. 펠렛이 가장 국어적인 용어란 거.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팔레트라든가 파레트라든가 뭐 어떤 식의 이런 용어가 나와도 의미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걸로 뭐 오타다 이런 걸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 팔레트를 오타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식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이 오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펠렛이 정답인데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오니까 다양한 용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도 팔레트와의 기계 하역화는 주로 물류비 절감, 당연하죠. 물류비 절감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하역 기계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동량과 인건비 수준을 고려해서 도입한다. 그렇죠. 기계화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계를 도입하는 비용은 들어가지만 나중에 인건비를 갖다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비용적인 비교를 한번 해가면서 어떤 걸 갖다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와 분립체 등 인력으로 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계화 필요성 당연하죠. 액체란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분립체는 뭐예요? 뭐 어떤 먼지 같은 거, 그러니까 곡물 같은 걸 보통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같은 거는 사람이 옮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맞는 내용이죠. 이런 거 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 다 맞는 내용. 자, 하역 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역 기기 개발과 정보 시스템을 통합한 하역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당연히 필요하죠. 정답은 1번이죠. 쉽게 알 수가 있는 문제. 자, 이런 문제는 갖다 바로 여러분이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 계속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다음 7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항공 화물 탑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기본적으로 화물 이런 것은 사실 어디에 나옵니까? 보관 하역론에서 나와야죠. 사실은 어쨌든 굳이 갖다 또 나온다면 어디에서 국제물류 파트에서 나와야죠. 여기 그 화물 운송론에서 나와야죠. 근데 지금 이게 국제물류나 화물 운송론에서 나와야 될 이런 것이 막 보관 하역론 나오기 때문에 물류 관련 법규만 빼놓고는 사실 어디에서 나오더라도 크게 과목적인 경계선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히려 차라리 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것이 그 중복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살화물이 있어요. 살화물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옳지 않은 것이 살화물이라고 나오는데 저기 살화물 나오죠. 살화물. 살화물인데 원래는 의미가 뭐예요? 산이죠. 산. 산화물입니다. 산화물. 산화물인데 산화물이 뭡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산화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산물인데 여기에다가 이것만 붙이니까 이거를 붙이니까 뭐가 된다? 사람물이 되는 것이죠. 사람물.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탑재 방식은 흩어지는 물건이에요. 일종의 벌크 화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탑재 방식은 개별함을 항공전에 컨테이너에 넣은 후 언로더를 이용하여 탑재하는 방식이다 했는데 뭐 바닥에다 놓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절대 항공 화물에서는요. 거의 살 화물은 기본적으로 선박으로 보통 운송합니다. 비싼 항공적이면 얼마나 비싼데 거기 금가루를 갖다가 옮긴다면 몰라도 금가루를 옮기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거랑 몰라도 일반적인 이 사람을 같은 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틀린 것이 옳지 않은 것은 당연해요. 사람을 탑재하면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작업하는 화물 탑재. 자, 사람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화물 탑재 적합한 방식이다. 사람을 탑재 방식에는 트럭트라든가 카트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이용한다. 이건 틀린 줄 안 해요. 그래도 부득불 갖다가 뭐
항공화물로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산업 탑재는 개별 항공 전용 컨테이너 넣은 후 언로더 이 탑재하는 방식이라 했는데 이 컨테이너에 넣은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번 질문은 여러모로 여러 가지에서 틀린 내용을 나와 있어요. 자, 팔레트라고 또 나왔죠. 팔레트 탑재 방식은 기본적인 항공화물 취급 방법이며 팔레트화된 화물을 이글루로 씌워서 탑재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맞아요. 이글루라는 건 뭡니까? 거기 비행기 바닥에다가 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해서 딱딱 묶은 것이죠. 끈으로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 이게 뭐 화물을 갖다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묶은 것이에요. 이거 이글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탑재 방식은 항공기 내부 구조에 적합한 컨테이너를 갖다 이용해서 탑재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제 비행기에다 싣는 컨테이너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 하면은 어디 선박에서 싣는 컨테이너선을 싣는 걸로 이해를 많이 하죠. 근데 컨테이너 탑재 방식은 항공기 내부 구조에 적합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탑재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틀린 거 아니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1번이 틀렸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 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7번까지 했고요. 8번 내용 한번 봅니다. 자, 크레인 나왔어요. 크레인. 크레인은 뭐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크레인은 천장 크레인, 그다음 겐트리 크레인, 그다음 G 크레인. 이게 크레인의 종류입니다. 이게 종류고 당연히 이런 종류로서 크레인이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자, 겐트리 크레인은 어디입니까?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어디에서 에이프론에서 그 컨테이너 선이 거기 있으면 컨테이너 선에서 에이프론에서 컨테이너 실어가지고 어디로 그 마실링 야드라든가 거기 에이프론으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 밑에 기계로. 그러면 그 밑에 내려놓으면 뭐가 뭐 트럭이라든가 다른 스트레이트 캐리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운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캔트리 크레인은 레일을 주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레일 대신에 타이어로 주행하는 크레인도 있다. 뭐 이게 틀린 건 없어요. 그래도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스테이크 크레인이 있어요. 고층 렉창고 3번에 화물을 꺼내는 크레인 총치다. 이게 스테이크 크레인 아까 스테이크 크레인이라는 건 스테이크라는 건 나왔었죠. 자, 언로더는 천장에 설치된 HB 이 플랜트 전동 체인블록 등 매단 구조며 소규모 하역 작업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내용이 틀린 것이 언로더라는 것은 뭡니까? 언로더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쭉 나와 있고 아까 여기 언로더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갖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더란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위에 노드에 실은 것이고 언더는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천장에 설치된 HBM 밑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인데 밑에 땅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인블록 매단 구조면 소규모 하역 작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틀린 말이에요. 자, 집 크레인 있어. 집의 집 크레인 같은 건 집 크레인 고정식과 주행식이 있다는 거. 아파트든 건설 공사에서도 많이 쓰이고 수평방으로 넓은 범위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게 바로 집 크레인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나온 집 크레인의 종류에서 집 크레인이 나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겐트리 크레인, 그다음에 집 크레인, 뭐 이런 천장 크레인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천장 크레인 같은 걸 보통 말하고 있다는 걸로 알아주셔야겠죠. 천장 크레인, 셀링 크레인을 보통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로더는 이렇게 나왔는데 언로더라고 하면 안 되고 천장 크레인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알면 되고 4번이 왜 틀렸어요? 여기 천장 크레인, 셀링 크레인. 자, 그다음에 ICD가 뭐니까 이 내륙 컨테이너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기준인데 어디가 있다? 인랜드가 뭡니까? 인이에요. 땅이에요. 땅인데 어디? 땅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게 컨테이너 디포트 하면 어디입니까? 컨테이너 야드라든가 보통 CFS 같은 어디 항구의 옆에 있는 걸 보통 말하잖아요. 항구 옆에 있는 걸 보통 말하는데 이거는 인랜드 컨테이너 디포트 뭐냐? 그런 항구에 있으면 너무나 복잡하다 이거죠. 왜? 그걸 갖다가 어디 항구에 있는 걸 갖다가 그런 항구에 있는 기능을 갖다가 어디에서 내륙에서 그런 기능을 갖다가 갖추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륙 기능을 갖다가 항구의 기능을 내륙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자, 이건 실제로 뭡니까? 이 항구에서 할 걸 갖다가 내륙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항구에서 뭐가 있어요? 배에다가 여기 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물건을 싣는 거잖아요. 이 배에서 겐트리 크레인이 이제 여기서 컨테이너 갖다가 이용해서 싣는 거잖아요. 배에다가. 근데 이 내륙에서는 뭡니까? 내륙에서는 배는 싣지 못해요. 배는 싣지 못하고 그 배에다 싣는 거 위에는 다 해요. 그런 기능을. 그러니까 이렇게 배에다가 선적하는 그런 기능 이외에는 내륙에서 그 싣는 서류 작업 같은 거 다 한다는 것이죠. 그 시스템을. 그래서 그게 바로 내륙에 있어요. 그 양산에 있듯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실링이라든가 본선 선적. 그리고 본선의 선적은 못해요. 그리고 마실링 이 본선의 선적을 갖다가 배에다가 선적하는 기능만 제외하고 다른 기능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자, 마실링 통관 기능, 이 통관 기능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선 선적이라든가 양화 전치 사실 마실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번에도. 그래서 이건 2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실링은 왜냐하면 여기 겐트리 크레인이 밑에 있는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이 배에 있는 곳과 여기 버스가 있잖아요. 선서 버스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에이프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조금 더 지나면 마실링이라고 해요. 근데 마실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똑같은 기능을 갖다가 마실링을 갖다가 그냥 여기서 보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마실링은 항구에 있는 그 기능 같은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마실링이라든가 통관이 나왔다. 오히려 차라리 컨테이너 야드라든가 CFS 같은 걸 뭐 또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기능을 뭐 또 다 한다는 거. 그런데 이런 기능을 모두 어디에서 내륙에서 한다는 거. 어디에서 원래 했던 것을 항구에서 보통 했던 것을 그러니까 항만에서 했던 기능을 항만 기능을 갖다가 어디에서 내륙 기능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랜드 컨테이너 뒷봇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답은 당연히 1번이겠죠. 그리고 본선 적재라든가 이 선박에다가 적재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건 땅에 있어요. 배가 거기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륙 컨테이너 디포까지는 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음으로 10번 문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복합 화물 터미널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갖다가 모두 그런 것은 뭐냐면 이제 복합 화물 터미널입니다. 자, 여기서 창고단지 여기서 복합이란 그 자체를 여러분 알아주세요. 그리고 화물이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화물 터미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이에요. 모두 그런 것은. 자, 1번 창고단지 그다음에 유통가공시설 물류사업자 업무시설 등을 갖다 결합해요. 뭐 종합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건 맞아요. 자,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해서 운송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를 말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복합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갖다 연계한다는 거. 그리고 복합이란 개념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 개별 기업의 배송 기능 센터 기능도 수행하지만 정보센터 기능도 수행해요. 왜 안 해요? 수행하잖아. 이 정보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번 있는 거 모두 틀린 것이에요. 디귿번 있는 거 모두 지워버리면 돼요. 디귿번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기억번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1번 아니면 2번인데 자 1번이 리을이 맞으면 1번이고 리을이 틀리면 2번이에요. 그래서 환적 기능보다 보강 기능 아니죠. 보강 기능보다 환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강 기능보다는 환적 기능을 더 추구해요. 그리고 여기 리을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미음번. 그리고 협의로는 운송수단 간의 연계시설, 화물 취급장, 창고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번과 니음번과 미음번은 맞고 디귿번과 리을번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관 기능보다 오히려 환적 기능을 갖다 더 중시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복합화물 터미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 자, 이것도 깨끗하게 지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음 문제를 맞이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11번 보시면은 여기서 물류시설 및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컨테이너 야드. 야, 컨테이너 야드는 보통 기본적으로 있는 데에도 컨테이너 야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야드는 갖다가 어디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만을 갖다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항만은 뭡니까? 여기 이제 배가 있잖아요. 이 컨테이너 선이 배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배가 있어요. 큰 배가. 컨테이너 선이 있으면은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런 데가 버스가 있고 버스가 있는 데가 뭐니까 마샬링 야드가 에이프론이잖아요. 에이프론 있고 에이프론에 뭐가 있어요? 겐트리 크레인이 있잖아요. 겐트리 크레인이 쭉 크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컨테 들어가지고 이 컨테 선에다 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이쪽을 마실링 야드라고 하잖아요. 마실링 야드. 그 다음에 이쪽을 갖다 뭐랍니까? 이게 컨테이너 야드예요. 컨테이너 야드.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야드 이쪽을 갖다 뭐라고? CFS. 컨테이너 프레트 스테이션. 그래서 이런 쪽을 보통 무슨 화물이? LCL 화물이 있잖아요. LCL 화물이. 이쪽에 무슨 화물이 있어요? FCL 화물이 있잖아요. FCL. 그리고 LCL 화물을 갖다 FCL 화물을 만들어가지고 컨테이너 야드 와가지고 이런 걸 실어가지고 여기까지 갖다 주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에이프론까지 갖다 주면 에이프론 겐트리 크레인에 의해서 배에 실어가지고 수출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수입할 때는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개념.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야드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보관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용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뭐 수입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건 틀린 건 일단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은. 자, 그다음에 CFS. 여기 CFS는 여기는 컨테이너 LCL 화물이에요. LCL 화물을 넣고 꺼낸 작업하는 시설과 장소에다 받는 내용이에요. 이 LCL 화물.
자, 그리고 LCM 화물을 FCM 화물로 만들기도 해요. 자, 지정장치장을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해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장치장입니다. 이건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맞는 말이고, 통관을 하지 않는 내구 물품을 보수 창고에서 장치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아니에요. 뭐 관세법이에요. 관세법. 항만법이 아니라 무슨 법? 관세법에 의해서. 관세법이 수출입은 관세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출입은 관세법.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다음 CFS는 COA와는 부두 위에도 유치할 수 있다. 어디에서? 인랜드. 그러니까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도 당연히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 질문도 맞는 것이죠.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하시면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쉽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그래서 뭐 이미 여러분께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거의 갔다가 뭐 만약에 쉽게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합격률이 그렇게 또 높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크로스 도킹 나왔습니다. 크로스 도킹. 크로스 도킹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크로스 도킹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 생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생산지. 생산지에서 뭘 만든다? 물건을 만들죠. 생산지예요. 생산지. 생산지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소비지까지 가져오는 게 가장 정확해요. 소비지까지 가져오는 게 가장 정확한데, 자, 여러분 생산지에서 어떻게 바로 소비지까지 옵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중간에 뭐를 갖다가 뭔가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물류센터라는 것이죠. 이런 물류센터를 갖다 거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간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냐? 이 자체가 뭐냐? 크로스예요. 크로스 어떻게 가로질러가지고 잠깐 뭐냐? 도킹 딛고서 간다 이거죠. 크로스 도킹. 그럼 뭐냐? 여기서는 재고를 갖다가 뭐한다? 재고를 보관하는 아니에요. 재고 보관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재고를 보관하면은 뭐가 발생하니까 재고 손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니까 손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실을 없앤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재고 보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고 보관을 하지 않는 개념이 가장 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물류센터 화물 흐름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여기서 물류센터의 화물 흐름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 물류센터의 재고관리 비용을 낮추면 재고 수준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니까. 재고를 보관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왜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하면 나쁜 거잖아요. 안 되니까 재고 보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이에요. 자, 배송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거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즉시 출고될 물량을 입구에서 보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보관하지 않는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업체에 미리 분류 포장하는 기포장 방식과 물류센터에서 분류 출고하는 중간 처리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크로스도킹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당연히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쉽게 맞추셔야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든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 보시면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자, 13번 나와 있습니다. 13번. 다음에 설명하는 물류 관련 용어는 뭐냐 이거죠. 자, 물류센터 입고 상품의 수량과 내역이 사전에 앞서서 물류센터 송달되어서 오는 정보다. 앞선 정보를 말한다. 앞선 정보가 뭡니까? 앞섰다는 것은 뭘 말해요? 어드밴스죠. 어드밴스예요. 앞섰다는 거. 어드밴스. 자, 그럼 물류센터 이 정보를 활용해서, 즉 어드밴스 정보를 갖다 활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품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앞선 정보를 활용한다. 그럼 앞선 정보를 갖다 말하면 되겠죠. 어드밴스. 자, 이거 ASN 뭡니까? 뭐의 약자도 어드밴스 나왔네. 그 쇼핑 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이건 앞선 그다음 정보를 갖다 선적 정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고, 자, available to promise 이건 약속한다는 거고, 이큰 모두. 자, 경제 주문이란 말이죠. 자, bill of material. 자, 이건 재료 처리죠. 그다음 포인트 오브 세일, 판매 시점 정보화 시스템 이거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봅니다. 13번 봤으니까 14번 나오겠죠. 자동화 창고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자동화 창고입니다. 자, 자동화 창고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여기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가 자동화 창고의 구성 요소예요. 자, 버킷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용어입니다. 기계 용어예요. 그냥 버킷이라든가 셀이라든가 스태커 크레인이라든가 그다음 이중 명령, 그다음 단일 명령과 이중 명령을 보통 말하고 있어요.
자, 트래버스 말하고 있습니다. 트래버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버킷은 뭡니까? 화물 입출구 보관 상들은 이 상자입니다. 그래서 입출구 및 보관 상들은 상자를 갖다 버킷. 야, 바스켓볼 보통 했다. 버킷은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오는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스켓볼 그러니까 버킷이랑 같은 내용은 의미고, 자, 셀은 아시죠? 셀. 그래서 그 공간을 말하는데 셀 공간. 그래서 셀 렉 속에 화물을 저장하는 단위 공간. 그래서 렉 속에 화물을 넣는 공간.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일단은 공간을 보통 말하느냐 단위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라는 게 이런 거 맞고, 스테이크 크레인 있죠? 크레인이에요. 크레인. 그리고 승강장치, 주행장치, 포크장치를 구현되는 게 바로 스테이크 크레인이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이중명령과 단일명령. 단일명령이 있을 때는 이중명령 뭐니까 단일명령에 두 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테이크 크레인은 입고 작업과 출고 작업. 그래서 입고 작업과 출고 작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중명령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트래버스는 뭡니까? 화물을 지정된 입출구 지점까지 수직으로, 아니죠. 수직뿐만 아니라 상하, 수직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자동 정렬 장치뿐만 아니라 상하, 수직 수평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정답은 5번이죠. 이런 건 용어입니다. 이런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게 아니고, 거듭 설명드리지만 여러분이 보관 하역론에서 최소한도 75점에서 80점대는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자동화 창고 또 똑같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때요?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 문제를 갖다 그 파트에서 하나만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두 문제, 세 문제씩 계속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동화 창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여기 단위와 규격해서 물품 보관으로 효율적인 재관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자동화 창고는 당연히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의 그 의미는요, 자동화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위화, 유닛화라든가 규격화를 갖다가 한 일정 뭡니까? 이 표준화가 된 상품이 가장 적합한 게 자동화 창고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런 재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자, 물류 흐름보다 보관 아니에요. 보관 흐름보다 환적 같은 것은 오히려 보관의 중점을 둔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는 모든 물류 창고는요, 보관 창고가 아닙니다. 보관 그 자체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적을 잘 하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흐름을 갖다 중시하는 것이죠. 플로우 개념이 스톡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의 의미를 갖다 알아두면 이게 틀렸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고단적재, 높이 쌓는다는 거. 높이 쌓는다는 고단적재가 가능하죠. 단위 면적당 보관. 그러니까 고단적재를 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보관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냥 똑같은 높이 쌓을 것 같다가 옆으로 퍼지면 더 안 되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죠. 생산성과 효율성. 당연히 생산성과 효율성이란 그 자체는 자동화 창고 시스템으로 한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겠죠. 맞는 말입니다. 자, 설비 투자 자금 당연히 자동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하고 계획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과연 우리 창고가 얼마큼 잘 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15번 맞고 16번 보도록 합니다. 자, 창고관리 시스템,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효과.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창고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입고라든가 출고 관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당연하죠. 창고관리는 입고, 그 다음에 출고라든가 재고 관리.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로 창고관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의미겠죠. 사실 왜 창고관리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 말하면 돼요. 설비의 활용도와 노동 생산을 높이면, 자, 기본적으로 창고관리 시스템은 뭡니까? 이건 자동화예요. 자동화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재고량과 관련 비용을 증가시킨다. 재고 관련 비용도 증가시키는 것도 안 좋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재고를 갖다가 적게 보관을 해가지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져와야지, 이런 건 전혀 틀린 점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재고 투명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공급 사슬을 높인다. 이런 건 효율성을 높아지는 것이에요. 당연히 효율성을 높여준다. 당연한 것이고, 수작업으로 수행되는 입출구 업무를 시스템화해서 예전에는 뭐 사람 손으로 수작업으로 수행되는 입출구 업무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다?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시스템화 돼가지고 작업 시간과 인력이 절감된다는 거 당연한 말이죠. 자, 전사적 관리 ERP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RP죠. 이걸 갖다가 연계해서 정보 자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당연하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을 말해요. 당연히 정답 1번. 이런 거 지금 16번 문제까지 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틀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6번 했으니까 17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7번 유닛 노드와 유닛 노드가 뭐니까 단위 적재예요.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 단위 적재죠. 단위. 그 단위로 어떻게 한다? 적재라는 것이 적재. 그리고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고 있죠. 자, 일관 팔레트와 단위죠. 당연히 이 단위 적재 시스템은 가장 전형적이고 일관 팔레트와 또는 뭔가 컨테이너죠. 당연히 단위 적재 관련 있고 프라이트 라이너 있죠. 프라이트 라이너 당연히 단위 적재 관련 있죠. 호퍼가 뭡니까? 호퍼는요. 물건이 새 나오는 것이요. 물건 이게 기계가 이렇게 써가지고 물건이 이렇게 쭉 아래로 이게 관을 통해서 물건이 새 나오는 걸 호퍼라고 그래. 이건 단위하고 적재가 없어요. 이건 보통 벌크 화물 같은 경우 호퍼를 통해서 물건이 갔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호퍼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컨테이너 당연히 맞죠.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협동 일관수는 당연히 맞습니다. 인터모달 그 다음 트랜스포테이션 당연히 맞고 정답은 몇 번? 3번이겠죠. 호퍼는 하나의 뭐 운송을 나타내는 장치예요. 장치기계. 그래서 그 Y자처럼이라든가 또는 뭐 같은 H자처럼 또 생긴 것도 있어요. 거기서 기계에서 그냥 물건이 그렇게 흘러가지고 내려온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은 Y 공장, A사 공장과 주요 수혜지를 유출 좌표입니다. 이건 무게중심법이죠. 무게중심. 자, 좌표를 나타내서 수혜지 1의 월별수는 200톤이며 수혜지 2의 월별수는 300, 그 다음에 수혜지 3의 월별수는 200톤이다. 공장 1의 월별 공급량 200톤이고 공장 2의 월별 공급량 500톤이다. 새롭게 건설할 A사 물류센터 최적 입지 좌표를 갖다 무게중심법 센터 그래비티 메소드를 보통 말합니다. 센터 그래비티 메소드. 무게중심법을 구하라. 소점 둘째 자리에서 반을 요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뭡니까? 자, 여기서 일단은 뭐예요? 여기서 뭐냐면은 어떤 양, 이게 X좌표와 Y좌표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양을 갖다가, 즉, 양을 갖다가 Q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이 여기서 해봐요. Q를 갖다 구하면은 여기서 공장 1의 Q는 없으니까 공장 1은 월별 공급량 200톤이라고 했죠? 200톤, 여기 200. 자, 공장 2의 월별 공급량 몇 톤이? 500톤이죠. 500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수혜지 1은 얼마? 200톤이죠. 자, 그 다음에 수혜지 2는 얼마니까? 300톤이죠. 300톤. 그 수혜지 3은 월별수면 200톤이죠. 300톤, 200톤이에요. 300톤, 200톤. 자, 모두 합치면 얼마일까요? 이게 모두 합치면은 이게 500, 700, 800, 900, 1400. 140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곱해보죠. 여기는 X좌표하고 이걸 이렇게 곱하면 돼요. X좌표하고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이쪽을 갖다가 좀 더 해가지고, 이쪽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X좌표. 여기서 X좌표하고 X하고 곱하기 Q하고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럼 얼마입니까? 자, 10하고 200 곱치면 어째 2000이죠, 2000. 자, 그 다음에 40하고 500은 2만이죠. 2만이죠. 그 다음에 20하고, 이거면 20하고 200하면 4000이죠, 4000. 자, 그 다음에 30하고 3에 9000이죠. 그 다음에 50하고 3은 15,000이죠. 이거 모두 합치면 얼마예요? 모두 합치면 얼마가 들까? 50하고 아니죠. 이거예요. 이건죠. 그리고 30하고 이거 그러니까 9,000. 이거하고 50하고 이거 고치면 얼마니까? 만이죠. 만. 이것이 만이죠. 자, 이렇게 합치면 얼마일까요? 22,000, 26,000, 36,000, 45,000. 45,000 맞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암산. 2,000, 22,000이죠. 26,000이죠. 26,000. 그 다음에 26,000에서 35,000이죠. 45,000. 자, 그러면 이걸 갖다 똑같이 여기도 해보죠.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갖다 이제 여기 Y,
y좌표 곱하기 뭐 q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요. 이거 곱하기 이거. 자, 그래서 27에 14 14,000. 자, 4, 5, 20 4, 5, 20 4, 5, 20 2,000 2만. 자, 이거 5, 20 이거 만이죠. 이거 2, 3은 6, 6,000. 그 다음에 이거죠. 3, 2, 3은 6,000. 이거 합치면 얼마니까? 이거 암산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면, 이거 이 3만, 4만, 5만, 5만 6천. 그렇죠? 왜냐면 3만, 4만 4천, 그 다음 5만, 그 다음에 5만 6천. 5만 6천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뭘 구하라는 것이에요? 뭘 구하라는 것이에요? X. X하고 Y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Y. X는 갖다가 어떻게 돼요? 4만 5천을 갖다가 4만 5천. 4만 5천을 갖다가 뭘로? 이 1,400개. Y는 갖다가 어떻게? 5만 6천을 갖다가 5만 6천을 뭘로 써? 1,400개. 이렇게 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같이.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숫자가 있겠죠? 여기 나오는 숫자. 여기 나오는 숫자는 제가 암산은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이 계산을 해봐요. 쌀집 계산기 있죠? 쌀집 계산 뚜룩뚜룩해요. 그러면 18페이지니까 18번이니까 제가 책을 잠깐 정답만 혹시라도 거기 18페이지 나오면은 여기 정답 32하고 40, 32하고 40. 4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건 제가 암산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쌀집 계산 그냥 두들겨 보면 돼요. 예. 지금은 여기까지는 암산이 되더라도 여기까지 힘들죠.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면 여기 정답 고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왔고 정답이 몇 번입니까? 32점.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여러분 구하는 공식 내용들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구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리고 빠르게 실제로 저는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한 것이지 빠르게 계산기를 갖다 두들기면서 여러분 할 수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19번 또 나왔네. 자, 4가지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간별 저장 요소인 표와 같아 임의 저장 위치와 방과 지정 위치. 임의 저장 위치와 지정 위치 방식으로 각각 산정된 창구의 저장 수요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한번 그어봐요. 그어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 이걸 좀 그어가지고 문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가장 큰 게 어디예요? 여기서 가장 큰 것은 A 제품. 1월 달에 가장 큰 것은 뭡니까? A 제품. 여기서 가장 큰 것은 27이죠. 27. 1월 달에 A, B, C, D에서 가장 제품을 저장 공간이 넓은 것은 27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넓은 것은 뭡니까? 20이죠. 20. 자, 여기서 가장 넓은 것은 얼마니까? 여기서 가장 넓은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걸 갖다 밑에 거로 해야죠. 밑에. 이걸 갖다가 요걸 밑에. 죄송합니다. 자, 순간적으로 찾겠습니다. 27. 27이고 이렇게 하면 가장 큰 게 20이죠. 22. 요를 가장하면 20이에요. 20.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것은 얼마입니까? 가장 큰 것은 23. 23 맞죠? 자, 여기서 가장 큰 거, D에서 가장 큰 게 23, C에서 가장 큰 게 20, 그 다음 B에서 가장 큰 게 20이죠. 그 다음 A에서 가장 큰 게 27. 그리고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합치면은, 자, 이렇게 해서 27, 22, 그러면 49죠. 49, 59, 69, 79, 89, 그 다음에 90, 92, 92죠. 모두 합치면 90이에요. 90이잖아요. 이거 밑에 합치면 92. 이걸 모두 더하면 이걸 더하면은 더하고 더해서
더하고 해서 이거 합치면은 모두 90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합쳐봐요. 이거. 야, 27에서 21, 26, 10번. 이거 합치면은 이거 합치면 48이죠. 48. 그 다음에 58, 68. 그 다음에 12, 78. 그 다음에 80. 80이 되죠. 80. 이쪽에 있는 모든 거 합치면은 이거 모두 합쳐가지고 이걸 모두 합치면은 이렇게 합치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80이 되는 거 맞죠? 예, 암산으로 돼요. 그냥 암산으로 돼요. 그리고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45, 29, 49, 59, 그 다음에 60, 60, 6, 66. 자, 그 다음에 19, 20, 23. 합치면 19에서 20, 31, 31에서 합치면 41, 44, 그 다음 54, 64, 67. 자, 여기는 15 합치고 19 합치고 11 합치고 합치면 이건 30, 45, 55, 65. 자, 이거 합치면 18, 12. 자, 이거 20, 40, 50, 60, 77. 그러면은 지정유치 방식은 어딥니까? 지정유치 방식 90이죠. 92.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은 임의유치 방식 80. 그래 이거에서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92에서 80에서 차이. 그러니까 몇이에요? 10이에요. 10. 12가 나오는 거예요. 12. 그래서 여러분 저장공간 소유공간 10이라고 나와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지정유치 방식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문을 지금 우리가 보지는 않았어요. 지문을 보지 않았지만 문제만 보더라도 왜냐하면 여기서 나왔잖아요. 지정유치 방식하고 임의유치 방식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풀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자 92하고 80. 92하고 80이 나오는 건 여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억번호가 92하고 80, 92하고 80하고 92. 여기는 기억번이 임의저장이죠. 이건 내가 92가 지정유치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정유치 방식. 지정유치 이건 임의. 원래 지정유치 방식을 먼저 하고 임의유치 방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기억번을 갖다가 니은번을 지정유치라고 했고 기억을 갖다가 임의유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갖다가 지정유치 이건 임의유치. 이거 헷갈려 합니다. 5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내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 보셨고요. 자, 일단 19번까지 봤고요. 계산 문제가 나오지만 좀 계산 문제는 그래도 빠르게 풀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앞에서 이론은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자, 자동창고 시스템. 계속 계산 문제네요. 자, 자동창고 시스템에서 오토매틱 스토리지 저장 반출 시스템이에요. 자동 저장 반출 시스템 ASARS. 그래서 자동 저장 그다음에 반출 시스템 장비 평균 가동률은 95%다. 자, 평균 가동률 95%이고 단일 명령 수행 시간은 2분. 이중 명령은 이렇게 3.5분이다. 단일 명령 힐수가 이중 명령 힐수 3배라면 이 장비가 한 대가 처리한 시간. 원래 의미는 뭐라 했어요? 제가 이거 원래 이런 거 구할 때는 어떻게? 자, 명령당 평균 시간 있죠? 그 평균 시간을 갖다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평균 시간. 평균 시간을 갖다가 구한다고 할 때는 단일 명령이죠. 단일 명령. 단일 명령하고 자, 더하기 이중 명령이에요. 이중 명령. 이중 명령인데 뭡니까? 이거 시간 곱하기 뭐라 했어요? 가정치라고 그랬죠. 이건 너무 스탠다드로 푸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 곱하기 가중치예요. 시간. 이거는 너무 스탠다드니까 큰 의미 없고 어떻게 푸냐?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단일 명령하고 실전에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실전 이렇게 풀면 다 풀려요. 단일 명령이 뭐냐? 단일 명령이라 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 시간이 2분이라 했죠. 근데 수행 시간 2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60분에서 22분에 걸린다. 그리고 단일 명령은 원래 60분인데 하나 명령이 2분이다. 원래 60분이에요. 60분인데 거기서 하나 2분이 걸린다. 2분이 걸리니까 총 몇 회? 30회. 30회가 이게 발생하는 것이에요. 30회. 그리고 이중 명령 뭡니까? 이중 명령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중 명령은 연하고 원래 60분인데 거기서 3.5분이잖아요. 3.5분이면 어떻게 되나? 이거 60분에서 하면은 이게 3분이면은 20개지만 하고 자전 여기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 몇 개가 나온다. 이게 몇 개 나온다고 그래요. 여기서 몇 개 나온다. 여기 몇 개 나와요. 그럼 몇 개 나오면은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몇 세?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뭡니까? 여기 이 말. 단일 명령 휘수가 이중 명령 휘수 3배라면은 3배. 그래서 단일 명령 한 번 할 때 이중 명령이 3배라 이거예요. 이중 명령 3번. 그러면 장비 한 대가 처리하는 화물 개수는 몇 개냐 이거죠. 몇 개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면 10개잖아요. 10개. 그 여기서 만약에 이거 3.5 60분 나오는 거 3.5 계산기를 가지고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자우전 몇 개? 여기서 자우전 20개는 안 되잖아요. 20개. 한 17개라고 합시다. 17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합치면 27개잖아요. 27개 곱하기 몇 편? 95%. 95%잖아요. 여기가. 평균 가동률이 95%니까 이거 곱해줘. 95%. 곱하면은 95%. 한 28개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게 28개 정도 18개 정도 나온다고 하고 18개. 이게 28개다. 그리고 95% 급하면 몇 개나 나와요? 한 26개 정도 나오겠죠. 26개. 이걸 말합니다. 26개. 그래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계산할 때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면 되고. 자, 이번은 여러분께서 이번 시간에 20분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죠.